저는 오늘 공부할 주제거리를 조금 생각을 해갖고 왔어요. 근데 일단 뭐 제가 생각한 주제 이전에 우리 마음특강 요기간 공부 방향이 있으니까 부모님들께서 오늘 좀 공부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 뭐 질문이 있다 하시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말씀하신 만호 앞에 만호하고 뒤에 업의 만호. 네네. 네네. 그 부분 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부님 특별히 뭐 궁금하신 점 없으시고요? 그냥 저 질문 한 가지. 예, 하십시오. 저번에 수업에서 한번 제가 명색에 대해서 네네. 질문을 하면 이렇게 식은 마음이고 명색은 몸이라고 하는데 네네. 좀 다른 경전 속에서 이거 좀 아닌 게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비슷한 의문이 또 한 번 더 들어가지고 네네.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해가지고 이번에 수업이 있었던 게 이제 몸과 마음, 네네. 그리고 치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 창에서 보면은 실제로 수라든지 상이라든지 네. 행이라든지 하는 것이 이걸 어떻게 몸이라고 하시나요? 음. 마음이지 않습니까? 느낀다는 거하고 내부의 경향성이라는 거, 어떤 네. 형성을 한다는 그런 부분을 그거를 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네네네. 그 정확한 지적일 겁니다. 분명히 몸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참 그 설명도 어렵고 쉽지 않은 주제인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법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지적해야 되는 것은 순화상이나 행이 마음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 구분해야 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찌따 마노빈냐나 요 세 가지 오온의 입장에서 보면 식온 요것만 있죠. 수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남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거를 명이란 말을 이름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개념을 과연 어찌 봐야 하느냐라는 데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보고님께서 마찬가지 주셨던 질문이지만 숨을 쉬면 이게 몸이고 숨 쉬지 않으면 몸 아니다 이런 측면 뭐 그런 그 육체 그러니까 단순히 신체 육체라고 하는 물질적인 몸의 요소 이거이냐 아니면 거기에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좀 다른 의미가 부여된 몸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수상행이라고 하는 요 부분 그러니까 오온 중에서 그 육체로서의 색을 빼고 마음으로의 식을 빼고 중간에 있는 수상행 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거냐라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은 좀 특별한 설명이 어려운 것 같아요. 부처님도 그 부분을 그 명이라고 해서 식도 아니고 색도 아니고 그죠? 식도 아니고 색도 아니고 요런 명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명색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나마 루파 색이라는 거 물질 이렇게 되는 거고 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하여간 나마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요 나마는 나마와 루파가 결합한 거로의 명색이니까 루파 즉 색은 아닐 거라고요. 뭐 당연하겠죠. 그런가 하면 경전은 분명히 대표적으로 디가니까야 15번 대인연경에서는 이 명색과 시계 이 두 가지가 서로 조건되는 관계 요것 때문에 우리 삶이 윤회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지요. 이건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죠.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때문에 금생에 내가 있고 이렇게 윤회하는 관계를 보여주거든요. 그랬을 때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거 하나는 윤회하는 것은 식분이잖아요. 그죠? 윤회하는 것은 식분이니까 명색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마음은 아니라 그죠? 그런 가운데 명색 중에 색이라는 부분 룻바 우리가 무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룻바는 또 구분되어서 결합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색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은 마음도 아니고 육체도 아닌 어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나마 명이라고 하는 요거는 무엇냐? 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해요. 어떻게 이걸 설명할까? 다만 우리가 삶의 과정, 대략 이런 거죠. 내입처, 외입처 이것에 의해서 식이 새끼초조 생겨나면 요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을 촉이라고 했고 3, 4화합 촉에 의해서 느낌이 생겨나고 요거 식이 위자납디 분별해서 한다 인식작용하는데 상이 인식작용 위자납디라는 인식작용의 식이주가 된다면 상이 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쓰나? 부가 되는 것으로 그냥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식이 수를 상의 간섭, 개입하에 분별해서 한다. 요래 되는 거고 여기에서 과정을 거치면 식은 다시 찢다가 되고 찢다가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한다. 행위한다. 이런 과정에 의해서 다시 식이 머물고 또 상이 잠재하고 이런 어떤 그림을 보여주죠. 이럴 때에 지금 말씀하시는 수라고 하는 것, 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경전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행이라고 말해주지는 않죠. 남아라고 하는 게 경전에서 어떻게 정의 되나요? 수, 상, 사, 촉, 그렇죠. 촉, 작의. 이렇게 5가지로 경전은 정의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게 촉이라는 거 보았고 수라는 거 보았고 상이라는 거 보았으면 수, 상, 촉 보았으면 사하고 작의가 남았네요. 저 사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보면 우리 교재에 오온을 정의하는 그 교재에 보면 그러니까 행온, 행이라는 것은 무엇냐라고 하면 색성향 미촉법 6가지에 대한 사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사라고 하는 것은 이 뭔가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요 자리에서 색성향 미촉법 요 6가지에 대한 사유라고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인 상카라 행위 정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라고 하는 것은 행위하는 요 영역이고 그 다음에 작의라는 거야 우리가 잘 알죠. 내입처가 외입처를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대상을 주목해가지고 감각해드리는 요거 작의죠. 이렇게 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 관계가 보면 룻바라고 하는 것은 내입처 중에 안입이 설신 몸의 영역이고요. 외입처 중에 색성향 미척 해가지고 5개 또 물질의 영역이 있죠. 그걸 놓고 그러니까 내입처 외입처 감각이 이루어지는 달리 말하면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그 영역에 사실은 색은 제한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딱 거기 어차피 물질이라는 게 몸하고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세상 요거밖에 없죠.
일단 몸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일단 물질하고는 물질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감각되는 순간. 그러면 일단 이제 이러한 삶의 과정을 놓고 볼 때 식이라는 거, 색이라는 거, 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삶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색이라는 거 여기 있고 이제 요렇게 생겨난 식이 찌따를 거쳐서 머물면 요게 오치온 요렇게 쌓이는 거죠. 오치온이 지금 이 순간 나야라고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네이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함께 물질로 된 세상을 만나는 요 삶의 주체적인 거 요렇게 이제 보아야 되죠. 그러면 마음이 몸과 함께 대상이라는 물질을 만나는 요것이 만나고 나면 감각작용이 이루어진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갑니까? 그 삶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뭐냐 하면 내 입처가 외 입처를 감각하는 요 자리에 자의가 있고 그러면 삼사와 합촉하고 수가 생기고 거기에 상이 개입하고 이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색성의 미처법에 대한 사유라고 정의되고 그러면 요 얘기는 명이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를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우리의 삶을 놓고 마음이라는 거 식으로 표현했고요. 그 가운데 몸과 몸 밖에 있는 거 색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났다라고 하는 요 상황을 놓고 이게 물질 세상을 감각해 들이면 감각하는 그때부터 나의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거지요 뭐. 딱 단순히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메커니즘으로 보아도 그림도 그렇게 그려지죠. 지금 보면은 자의초 수상사 요거 빼놓고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어떤 것이 메커니즘적으로 나의 내면에서 발생하지 않잖아요. 아니 물론 뭐 굳이 따지자면 위자나띠 해가지고 찢다가 가래로 바뀌는 요 자리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뭐 이런 부분도 나타나죠. 그러나 그런 부분은 사실은 뭐냐 하면 위자나띠 해가지고 내 하나 알미 생겨났다. 그런데 요 알미 무명 위에 탐과 진 뭐 요런 왜곡이 일어난다. 그러면 요 왜곡된 요거를 상카따 유위라고 한다. 행이라는 거 뭐냐? 요 상카따를 다시 형성하는 거, 계속해서 형성작용하는 거, 요거 행이다. 뭐 이렇게 보면 이미 사유, 그러니까 사라고 하는 사 곧 행 이것은 이 전체적인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이를 놓고 보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식과 색과 그리고 식이 색을 받아들인 이 상태에서 나의 내면에서 진행되는 삶의 이야기, 그 과정 딱 요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아마도 오온 이럴 때는 수상행, 이렇게 색 수상행식 이렇게 말하지만 명 남아라고 말할 때는 자의라는 것도 요 과정에 있고 촉이라는 것도 요 과정에 있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포함해가지고 오온의 행의 개념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일단은요, 식과 명색 합해서 오치온이다. 요거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색이라는 몸을 통해서 몸 밖에 있는 색을 감각해 들여가지고 나의 내면에서 명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오온이면서 식과 명색의 관계로서 전체가 설명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뭐 이런 정도의 이해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다면 그 다음에 직접적인 질문 어떻게 명색을 몸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 부분은요 어떻게 몸이라고 보아야 하는지를 사실 저도 명확하게 설명은 못해요. 다만 경전을 통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첫째로는
몸이라고 하는 이게 분명히 요 육체로 물질로 된 요 육체만을 몸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일단 한 가지 전제해 놓고 보면 분명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살아가다가 몸이 죽으면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은 다음 세상을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놓고 경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인연경, 디가니까의 15번경 이 경에서는 몸과 마음이라는 요 관계를 그대로 명색과 식의 대응 관계로 놓고 요 둘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 동일한 관계를 놓고서 명색은 소멸하고 식은 윤회하고 요런 관계를 전제로 우리 삶의 윤회를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대응하는 관계로 볼 때 몸이라는 것을 명색을 몸에 대응하고 식을 마음에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겠구나.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해를 이제 짜 맞추는 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요 이 몸이 어떤 감각 기능적으로 작용을 하고 감각 기능 가운데에 어떻게 돼요? 감각 기능이면서 마음과 만나면 감각 주관인 내입처 이렇게 되잖아요. 뭐 그런 관계로 볼 때 몸이라고 하는 요 자체는 마음과 함께하는 마음의 파트너가 되는 모든 거 이렇게 보아도 좋을 거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명이라는 것을 보통 정신 또 이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요 관계 네이처가 웨이처를 만나면 요런 몸 밖의 물질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요것으로 인해서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것. 여기서 의미 부여라는 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면 식이 하나 새끼쳐져서 생겨나잖아요. 요 새끼쳐진 식이 나름대로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게 찢다가 머문다라고 말하지 않고 부처님은 식이 머문다라고 하거든요. 요 식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머물어서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머문 식이라고 하는 요거는 뭐 어쨌든 행위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오염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에 머무는 거지만 어쨌든 요 머물렀다라고 하는 요 자체는요 새끼쳐진 식 요것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형태로든 욕계 수준으로 의미가 부여되든 색계 수준으로 의미가 부여되든 요 식이 의미 부여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완성되어서 머문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늘 여기에서도 말하는 거지만 식이 머물고 증장하면 명색이 출현한다. 이렇게 이제 경전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오온이 형성되어 가지고 오치온으로 쌓인다. 이렇게 보는 과정. 그렇게 보면 뭐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형태로든 마음이라고 하는 죽으면 몸과 관련한 어떤 거 다 내려놓고 다음 세상으로 가는 유일한 알갱이죠. 뭐 식, 마음이죠. 그러면 이러한 관계를 놓고 볼 때 식과 명세, 그러니까 물질을 받아들여 가지고 의미가 부여된 어떤 결과, 뭐 이렇게 대응하는 것으로 놓고 보면 물질적인 것에 의미가 부여된 요것을 명이라고 말하고 그 물질 자체인 색하고 합해가지고 명색이라고 했다. 물질로 된 것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어쨌든 마음과는 구분해야 되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죽으면 식은 가지만 명색은 버려지니까. 이러한 큰 차이를 놓고 볼 때 구분하자면 식은 마음이고 명색은 몸으로 보아야 한다. 어렴풋하게나마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타당성을 부여해주는 경전 하나가 있어요.
상류 따니까 할 거예요. 우현경이라는 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 이 경에서는 어떤 표현을 하냐 하면 몸과 몸 밖의 명색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몸과 몸 밖의 명색. 요거 그러면 몸이라는 거 하나하고 몸 밖에 있는 거 하고 이런 내용이죠. 근데 몸 밖에 있는 것을 명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몸 밖에 있는 것으로의 명색을 하나 말하면서 그거와 상응하는 것으로 몸 이렇게 보았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이게 몸 밖에 있는 저거가 표현하자면 캠코더 이러면 캠코더라고는 하는 색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거 그냥 말하자면 뭐 물질하고 다른 거죠. 일단 명색 이러면은. 근데 지금 경전은 캠코더 이러면은 몸 밖에 있는 요 캠코더를 색이라고 말하지 않고 몸 밖의 명색이라고 말하거든요. 지금 제가 좀 장황하게 말을 했지만 어쨌든 요 물질로 된 요거를 보고 요걸 받아들여 가지고는 내 안에서 어떤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죠? 자그해서 받아들이면 촉해 가지고 수가 생겨나고 상이 개입해서 행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는 그거를 지금 포함해서 물질 더하기 일련의 과정 요걸로 명색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몸 밖의 명색 이런 말로는 이걸 부처님은 단순히 물질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물질에 대해서 의미가 부여된 어떤 거 요래 가지고 몸 밖의 명색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대비시키기를 몸과 대비를 시켰어요. 그러면 몸이라는 하나가 있고 몸 밖의 명색해서 두 개가 있으면 몸 밖의 것이 명색이다라고 하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명색의 입장에서 보면 밖의 명색에 대해서 이 몸 자체는 안의 명색이라고 보아야 하는 어떤 그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명색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되는 개념이니까 요거 몸 밖에 있는 것으로의 명색이요. 이렇게 말했다면 마찬가지 요 몸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 단순한 캠코더를 물질이라고 안 하고 명색이라고 한다면 의미부여의 과정 때문에 몸이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은 의미부여의 측면에서는 몸 밖에 있는 캠코더 하나의 의미부여보다 평생을 내가 의미부여를 해오는 결과가 이 몸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몸이 평생 의미부여한 것으로의 안의 명색이다라고 몸을 말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이게 타당해 보여요. 이런 우현경에서 몸과 몸 밖의 명색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저는 일단은 삶의 과정으로의 의미부여의 과정을 명이라고 한다. 그 상태에서 대인연경은 식과 명색의 이러한 서로 조건되는 관계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기로 몸과 마음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하고 그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 상태에서 밖에 있는 것을 명색이라고 표현하면 근데 이건 우리가 정말 주목할 수 있어요. 단순히 색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이 캠코더가 우리가 생각하는 명과 색이라는 부분에서 정신현상으로의 명을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오히려 몸이 좀 몸과 더불어 사니까 그쪽에 가까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근데 부처님은 요거를 명색이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그러면 물질에 대해서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의미부여를 해버린 거죠.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래 대략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명색을 몸이라고 우리가 설명한 거로 하고요. 제가 그 주신 자료 중에 몇 개를 안 읽어봤지만 네. 예를 들어서 명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문맥을 보면은 네.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오치원을 설명하면서 명색을 사용하는 건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 나를 가리키면서 이게 오치원이 있고 있는데 이게
명색과 뭐로 돼가 있다라고 하는 항목은 제가 예, 그렇게 못 본 나타나죠. 거고 예. 명색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이 대개는 보면 연기를 설명하는 과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과정에서 나와서 이렇게 활용되는 단어로 저는 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저는 그런 측면으로 선생님이 그뭐 말씀하신 거를 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제 또 이해가 이제 오는데, 오히려 더 예, 이해가 좋겠다. 이해가 오는데 그냥 오치온인데 이게 딱 명색 플러스 식이 이게 오치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런 실질적으로 글이 그렇게 돼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경을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분명히 뭔가 그 흘러가는 부분은 흐름을 없죠. 설명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명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딱 이제 사람을 놔두고 이거를 이제 뭐 명색과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식의 표현은 없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저기 제가 그래 대인형경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대인형경에서 12연기를 해석하는 가운데 이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요것 때문에 윤회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윤회라고 하는 것은 윤회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몸 죽어도 마음이 따라 죽지 않는 요걸 말하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식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고, 그죠? 찌따 마노 민냐나라고 부르는 요게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인 식이 명확한 가운데 몸과 마음의 이 관계로 윤회하는 관계를 명색과 식의 관계로 표현했다면 이 명색이 명색과 식을 합해서 오치온인 나를 말하고 그 가운데 식은 윤회하고 명색은 버려지는 뭐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대인형경이 말해주는 그 부분을 우리가 크게 기준을 삼는데 그런 가운데 그래도 명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하필이면 수상행도 아니고 추상사촉 작의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많은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 사와 촉과 작의라는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가 상카라 행에 대해서 행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해봤죠.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이런 거죠. 오온의 행은 요거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 이래서 상카따를 계속해서 형성하는 거 이렇게 나타났었죠. 12연기에서 나타나는 행은 신행, 어행, 심행 이래가지고 요 몸과 말을 형성하고 찌따를 형성하는 그 가운데 몸과 말을 형성하는 작용은 들숨날숨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몸이 있기 때문에 숨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숨을 쉬기 때문에 몸이지 숨 쉬지 않으면 시체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침과 살을 통해서 말이 형성된다. 만의 행위, 그러니까 생각작용이 먼저 이루어져야 이게 말로 터져 나온다. 그렇게 이제 그 형성작용을 말하고 찌따는 우리가 이제 뭐 늘 말하는 거지만 부타고사 스님께서 찌따로부터 상과 수가 형성된다라고 풀으신 거 하고 우리가 상과 수로 이 상과 수가 찌따를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푼 거에 그 정반대되는 해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연기에서의 행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한 가지 행을 이렇게 보았죠. 이쪽 무명, 탐진 이쪽 부분이 찌따와 관계해가지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찌따가 어떻게 돼요? 가래가 되잖아. 그러니까 괴로움의 발생 원인 요 가래가 형성되는 요 과정. 그래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요 부분을 행이라고 정의하고 싶은데 경전이 요거를 행이라고 정의해 주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부처님 오도송이 그 내용을 보니까 대들보가 되는 것으로의 번뇌를 소멸시키니까 상카따가 즉 무명과 탐진 요 상카따가 소멸하고 그리고 상카라를 소멸시키니까 제거하니까
상카라로부터 벗어나니까 가래가 소멸하고 그 부분에서 가래를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즐기고 환영하고 형성하는 요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작용, 가래를 소멸시키는 것은 요거를 소멸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미 오도송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요거를 상카라, 행이라고 이미 정의하고 있구나. 요거를 발견했죠. 그래서 행에 대한 세 번째 설명을 우리가 찾아낸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로는 이걸 봤잖아요. 행이라는 것은 어쨌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작용이잖아요. 형성작용. 그럴 때에 남아가 수상사촉작의 이랬는데 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오온의 행 그 자체죠. 그래서 상을 잠재시키고 식을 머물게 하는 이러한 형성작용이죠. 촉이라는 건 뭐냐 하면 촉함으로써 수라고 하는 경험, 느낌을 형성하는 작용이 촉이죠. 그런가 하면 작의라는 건 뭐냐 하면 만호가 몸과 더불어 세상을 몸 밖의 것을 주목하는 요 감각작용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식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촉 작의 모두가 우리 이 삶의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것으로 식을 형성하는 작용으로의 작의, 수를 형성하는 작용으로의 촉, 그리고 오온의 행으로서의 사. 이것이 그대로 다 형성작용들이구나. 형성작용을 부처님이 때로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이 요 부분에서 상카따를 계속 형성한다라고 해서 이 내면 이야기로서 행을 일단 오온의 행으로서 첫 번째 설명하지만 기본적으로 12연기에서 두 번째 행을 말하고 있고 오도송에서 세 번째 행까지도 그 용례를 밝혀주고 있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런 무언가를 형성하는 작용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이제 이 오온의 행까지를 빼고 나면 촉과 작의 사실은 우리 삶에서 이 식을 새끼친다라는 거하고 삼사화합 촉해서 느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 내면의 인식작용의 주체적인 그러니까 주체가 되고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촉과 작의가 형성작용이다 라고 설명해주는 우리가 이건 그렇게 보아가지고 요거를 행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삶의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그렇지 사실은 오온 중에 색, 소상, 행 요거를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요것이 식과 조건되는 거구나.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행, 형성작용을 네 가지로 풀어내고 이제 행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푸른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그때 자축을 했던 일이죠. 그런 측면으로 그냥 접근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 하여간 몸 밖의 명색이라고 하는 요 표현. 근데 이건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몸 밖에 있는 저거 그냥 단순히 색이라고 말해야지 왜 저거를 색이라고 말하지 않고 명색이라고 할까? 요 부분에 주목해서 보면 결국은 몸 밖의 것도 이 의미부여의 과정, 삶의 전개 과정을 감안해서 명색이라고 하는데 이 몸을 명색이라고 하는 데에는 사실은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안보부님 말씀하셨듯이 12용기에서 식과 명색으로 요 관계를 그렇게 모아가지고 오치온인 내가라고 12용기에서 결국은 나의 삶 가운데 그죠? 이게 식과 명색을 그렇게 해서 오치온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12용기가 무언가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치온인 나의 삶 가운데 육입 이쪽이죠. 작의하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 과정을 밟아나가면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그 과정을 말해주는 것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좀 총괄적으로 이해해 보면 참으로 명색은 몸과 마음으로 구분할 때의 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타당해 보이고요. 뭐 이 얘기 김에 좀 보자면 사실은 경전 중에는요. 요 나마라는 그러니까 나마 루빠가 아니고 명색이 아니라 요 나마만을 이름으로 하는 경이 있어요. 그래서 나마숫다. 거기에 뭐 번역은 이름경으로 되어 있든가 그래요. 그 경에서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나마숫다 앞에 두 개의 경전이 있는데 하나는 찌따숫다예요. 그러니까 요거 찌따지. 찌따숫다를 말하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표현을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찌따야말로 삶을 결정하는 모든 것이다. 제일 그 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여간 뭐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찌따가 가장 중요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요렇게 나오는 게 찌따숫다예요. 그런가 하면 찌따숫다 바로 다음번 경이 뭐냐 하면 따나숫다야. 그러니까 가래경이죠. 가래경에서는 찌따라는 말을 따나로만 바꾸면 돼. 그러니까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을 결정짓는 그놈 마음이요. 이렇게 해놓고 다음 경에서는 가래라는 요게 바로 그거요.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근데 요거 우리는 알지요. 가래가 뭐냐 하면 찌따. 요 찌따라는 마음이 탐진치에 오염되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뭐 오늘 드린 그림에도 있고 우리 그림에 늘 나오는 거지만 분별작용 위자나띠 인식작용에 의해서 생겨난 찌따가 왜곡된 알미라고 하는 데서 오는 탐에 붙잡혀가지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난디라고 하는 게 생기죠. 난디, 즐김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래라는 곳은 어떻게 정의 돼요? 난디라가 사하같다 이렇게 정의 되죠. 그러니까 찌따를 붙잡은 탐이라는 라가하고 이 탐에 붙잡혀가지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생겨나는 것으로의 난디, 즐김이죠. 그러니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기 전에 찌따는 이미 한쪽 면에서는 라가, 탐에 붙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를 가지고 요 마음을 가래라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분명히 가래는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이제 붙잡혔기 때문에 라가, 탐에 붙잡혔기 때문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난디, 즐김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그 난디가 생겨나서 결국 한쪽에서는 라가, 탐이 붙잡고 한쪽에서는 생겨난 난디, 즐김이 붙잡는 찌따를 양쪽에서 붙잡아줘야 형준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난디, 라가, 사하 같다. 가래가 그렇게 정의되잖아요. 그러니까 찌따라는 것과 따나, 가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가래, 그러니까 찌따가 그 가장 중요한 그거요. 이렇게 말하는 찌따 숫다 다음에 따나 숫다가 나오면서 찌따를 따나로만 바꿔가지고 가래가 바로 삶을 이끄는 그거야. 이렇게 말했다면 하여간 우리는 뭐 그걸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찌따가 라가에 붙잡히고 난디에 붙잡히면 가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정한 찌따가 내 삶을 지배해가는 요건 아라한의 삶일 거고 난디와 라가에 붙잡혀가지고 가래가 되어가지고 중생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할 때 결국은 요거는 중생의 삶을 가래가 이끌고 가는 거고 요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똑같은 거야. 그런데 경전이 요 찌따 숫다, 따나 숫다 다음번 순서로 나마 숫다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 요 나마 숫다니까 여기에는 색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색, 물질적인 대상에 대해서 의미부여 과정으로의 그러니까 수상사촉 자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 자체는 놓고 의미부여, 삶의 전개 과정인 나마, 명만을 딱 집어가지고 요거를요, 찌따 숫다가 말하는 찌따가 또는 가래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요것과 거의 동일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다가 이끌어가는 간다라는 말에 이어서 남아가 삶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라. 그럼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산다라는 게 마음이 있기만 하면은 우리 삶이 진행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말하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난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면 만난 가운데에 그 만남에 이어가지고 우리 삶이 수상사촉 자구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진행되는 과정 그거를 남아라고 한 거거든. 그러면 요거는요. 마음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지만 마음 혼자만 있다고 해서 이끌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요 마음이 몸과 함께 삶이 진행돼가는 요 과정 남아란 말이죠. 이게 요 남아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마음이 심의식의 상태로 전개되는 그거 내면에서 만호가 민냐나를 만들고 이게 찢다가 되고 다시 만호로 행위하고 이게 이제 연결되고 이렇게 마음이 내면에서 돌아간다면 요것을 밖에서 자 만호가 그러니까 내입처가 외입처를 만나는 요 자리에 뭐가 있냐 하면 자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래서 민냐나가 생겨나가지고 미자나띠 해가지고 찢다로 가는 요 과정에 뭐가 있냐 하면 촉이 있고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상이 개입을 하죠. 찢다가 요런 과정을 거쳐서 찢다가 되어가지고 다시 만호로 행위하는 요 자리는 뭐예요? 요거 사잖아. 그죠? 요렇게 놓고 보면 만호, 민냐나, 찢다, 만호, 민냐나, 찢다, 만호 요런 마음이 안에서 전개되어가는 요 과정을 놓고 요 과정의 밖에서 작의 촉, 수상, 사가 함께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사는 건 아니거든. 마음이 산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주체가 되는 마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찢다, 숫다, 따나, 숫다는 주체가 되는 마음의 입장에서 마음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남아숫다는 뭐냐 하면 안에서 마음은 그렇게 돌지만 그러나 마음이 지혼차 도는 건 아니잖아요. 요 남아라고 하는 요 밖에서 돌아주는 요거와 늘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삶을 이끈다라는 요 얘기는 대등하게 마음 밖에서 전개되는 요거 작의 촉 수상사라고 하는 요 남아 명이 또한 삶을 이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잖아요. 경전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 하여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죠. 명색을 몸이라고 보는 일은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명색을 몸이라고 보지 않고는 사실은 경전이 알려주는 우리 삶을 풀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고 안보부님 이게 중요하니까 반복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경전은 이렇게 다양하게 마음인 식과 몸인 색과 여기에 이렇게 마음이 안에서 주체적으로 돌 때 그 밖에서 전개되는 과정으로의 남아 삶에서의 의미 부여의 과정. 그래서 부처님은 몸 밖에 있는 저 물질을 그냥 색이라고 안 하고 이런 의미 부여된 물질 이래가지고 명색 이렇게 말해주는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명색을 몸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때 몸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식과 명과 색으로 구분됐을 때 요 색만을 가지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죠? 이 물질인 신체에 대한 삶의 과정을 통한 의미 부여 요렇게 의미 부여된 것을 의미 부여된 것으로의 명색 요거를 부처님은 명이라고 제시한다. 요렇게 보아주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까 이건 우영경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해가 아니고는 몸과 몸밖에 왜 하필 명색일까? 이런 부분.
밖에 명색이 있다면 안에 명색이 쌍을 이루고 있는 거죠, 당연히. 뭐 그게 안에 쌍을 이루는 명색이 없다면 그냥 몸과 명색 이렇게 하고 말지 몸 밖에 명색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그런 부분 우리가 전체로 보면 제가 약간 요 부분을 이렇게 장황하게 헤매지 않고 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저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결론은 분명히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요거는 몸과 마음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 그대로 12연기에서 식과 명색으로 오치온인 나라는 존재를 말하고 있다. 요렇게 아는 것이 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 부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식을 재생연결식 이렇게 보면서 뭐 아함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명색 자체를 오온으로 보는 이렇게 가면 12연기가 니까야가 설명해주는 12연기하고는 딴판으로 가야 되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질문은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답변 드린 걸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예.